월요일 아침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의 대자연을 만나는 5대 캐니언 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지역은 실리콘밸리 IT 기업 본사들 모여있는 첨단 산업지구 산호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런 디지털의 세계를 잠시 뒤로 하고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빚어낸 자연의 원형, 그 거대한 협곡들과 대자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총 4박 5일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엔텔로프 캐니언, 그리고 말굽처럼 굽이 도는 호스슈밴드까지 미국 서부의 5개 대표 캐니언을 모두 만나는 특별한 코스입니다. 버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캠퍼스를 지나 어느덧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곡창지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멀리서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올리브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들, 마치 여행자들을 환영하듯 조용히 손을 흔들다 이내 뒤로 사라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녘, 그 위를 뒤덮은 과수원과 견과류 나무들은 초여름의 햇살을 머금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중앙의 농업도시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해 정고 무렵 점심 식사를 했고 이제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낮은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수원이던 풍경이 바뀌더니 이제는 능선 위로 수백 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흰 바람개비들이 동시에 팔을 돌리며 바람을 모으는 모습은 장엄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하비 사막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는 잠시 조용한 감탄이 흐릅니다. 바뀐 풍경, 바뀐 하늘, 그리고 곧 다가올 붉은 땅의 협곡들. 모하비 사막에 진입하며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펼쳐진 저 공항 같은 곳이요. 저곳은 일반 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중고 비행기들이 보관되고 판매되는 비행기 저장소입니다. 차창 너머로 눈을 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동체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해체하기도 하고 부품을 떼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보관 상태로 판매되기까지 하는 거대한 비행기의 무덤이자 시장인 셈이죠. 그 뒤로 펼쳐진 산맥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테아차피, 패스 윈드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있는 곳은 테아차피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 발전 단지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4박 5일 첫 번째 관광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캘리코 은광촌, 영어로는 칼리코 고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모하비 사막 한복판의 유령 마을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셈이죠. 1881년 이곳에서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광부들과 상인들, 모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500개가 넘는 광산이 돌아가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폭락하고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 마을도 점점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 이 마을은 사람이 떠나고 건물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걷게 될 거리에는 당시의 광산사무소, 보안관집, 술집, 교회, 그리고 단 한 번도 쏘지 않았다는 전설의 총집까지 서부 개척 시대의 삶과 숨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골드러시와 개척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기도 했답니다. 서부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자주 쓰이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사막 끝에
드디어 라스베이거스가 나타납니다. 황량한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솟아오른 불빛의 도시.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가 스트립이라 불리는 메인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호텔과 카지노들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각 호텔마다 고유의 테마와 볼거리, 공연, 레스토랑, 쇼핑몰을 갖춘 작은 도시들이죠.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건 벨라지오 호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수쇼가 매일 수십 차례 펼쳐지는 이 호텔 앞 인공호수는 음악과 조명을 따라 물줄기가 춤을 추는 장면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 맞은편에는 프랑스 파리를 재현한 페리스 호텔이 라스베이거스의 넌 실제 에펠탑의 절반 크기로 만든 전망대에서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 정형을 우리 내려다볼 수 있고, 밤에는 벨라지오 분수 너머로 빛나는 도시 풍경이 펼쳐져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시저스 팰리스가 나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궁전을 본떠 만든 이 호텔은 황금 조각상, 대리석 기둥, 분수와 아트 갤러리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안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포럼, 샵스 쇼핑몰과 함께 천둥의 신이라는 무료 실내 애니메이션 분수쇼도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플라밍고 호텔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호텔 중 하나입니다. 호텔 내 정원에는 실제 플라밍고들이 살고 있고 작은 연못과 야외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 잠시 걸으며 여유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 일대는 모두 도보로 10에서 15분 거리 안에 모여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도 좋고, 각 호텔 안으로 들어가 구경하거나 식사, 쇼핑, 공연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스트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빛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건물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거리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조금 멀리 나가고 싶은 분들께는 라스베이거스의 원조 중심지인 프리몬트 거리도 추천드립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이 거리는 밤마다 천장에 펼쳐지는 LED 라이트 쇼와 거리 공연, 지퍼라인 체험 등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이 화려한 도시를 자유롭게 만끽해 보시고, 내일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신의 조각품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을 찾아 대자연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눈과 마음에 반짝이는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라스베이거스의 밤 되십시오. 어젯밤 그토록 화려하던 라스베이거스의 넌 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아는 어느 도시처럼 평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빛은 꺼지고 흥청이던 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마치 영화 리빙 라스베이거스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뒷모습을 남긴 채 라스베이거스를 떠났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그리고 아리조나의 끝자락을 스치듯 지나 드디어 유타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자연의 품속으로, 붉은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붉게 물든 절벽, 서서히 거칠어지는 바위산들, 자이언 캐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은 유타의 5대 캐년 중 하나이자 신이 만든 듯한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암, 절벽이 펼쳐진 그야말로 장엄한 땅이었습니다. 와, 우리 모두는 버스 창문 너머로 외치는 감탄사,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쪽 창문 쪽 보이시죠? 그것은 자이언 캐년의 명물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과 5개의 창문에 있었다. 신기하고 특유했다. 이 터널은 1910년대에 뚫은 것으로 가파른 절벽 속을 관통하며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문이 마치 거대한 액자처럼 열려 있습니다. 숨죽이며 굽잇길을 따라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붉은 절벽과 초록 나무, 그리고 벌진강이 만든 대자연의 조화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자이언 캐년의 동쪽 문을 빠져나와 유타주의 굽이진 산악지대를 따라 전형적인 미국 시골 마을 풍경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빨간 지붕의 집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트럭, 그 사이로 고요히 풀을 뜯는 말들까지, 그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좋은 말로 내려있어. 리액션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가면 리액션이 안 나와.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좋은 거거든. 자,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친구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Everything good. 다 좋았습니다. 개수가 남자. 아, 개수화가 말고. 좋은 말로 내려있어. 리액션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가면 리액션이 안 나와. 월요일 아침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의 대자연을 만나는 5대 캐니언 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지역은 실리콘밸리 IT 기업 본사들 모여있는 첨단 산업지구 산호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런 디지털의 세계를 잠시 뒤로 하고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빚어낸 자연의 원형, 그 거대한 협곡들과 대자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총 4박 5일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엔텔롭 캐니언, 그리고 말굽처럼 굽이 도는 호스슈밴드까지 미국 서부의 5개 대표 캐니언을 모두 만나는 특별한 코스입니다. 버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캠퍼스를 지나 어느덧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곡창지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멀리서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올리브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들, 마치 여행자들을 환영하듯 조용히 손을 흔들다 이내 뒤로 사라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녘, 그 위를 뒤덮은 과수원과 견과류 나무들은 초여름의 햇살을 머금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중앙의 농업도시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해 정고 무렵 점심 식사를 했고, 이제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낮은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수원이던 풍경이 바뀌더니 이제는 능선 위로 수백 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흰 바람개비들이 동시에 팔을 돌리며 바람을 모으는 모습은 장엄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하비 사막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는 잠시 조용한 감탄이 흐릅니다. 바뀐 풍경, 바뀐 하늘, 그리고 곧 다가올 붉은 땅의 협곡들. 모하비 사막에 진입하며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펼쳐진 저 공항 같은 곳이요. 저곳은 일반 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중고 비행기들이 보관되고 판매되는 비행기 저장소입니다. 차창 너머로 눈을 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동체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해체하기도 하고 부품을 떼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보관 상태로 판매되기까지 하는 거대한 비행기의 무덤이자 시장인 셈이죠. 그 뒤로 펼쳐진 산맥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테아차피, 패스 윈드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있는 곳은 테아차피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 발전 단지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4박 5일 첫 번째 관광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캘리코 은광촌, 영어로는 칼리코 고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모하비 사막 한복판의 유령 마을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셈이죠. 1881년 이곳에서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광부들과 상인들, 모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500개가 넘는 광산이 돌아가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폭락하고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 마을도 점점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 이 마을은 사람이 떠나고 건물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걷게 될 거리에는 당시의 광산사무소, 보안관집, 술집, 교회, 그리고 단 한 번도 쏘지 않았다는 전설의 총집까지 서부 개척 시대의 삶과 숨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골드러시와 개척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기도 했답니다. 서부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자주 쓰이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 어젯밤 그토록 화려하던 라스베이거스의 넌 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아는 어느 도시처럼 평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빛은 꺼지고 흥청이던 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마치 영화 리빙 라스베이거스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뒷모습을 남긴 채 라스베이거스를 떠났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그리고 아리조나의 끝자락을 스치듯 지나 드디어 유타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자연의 품속으로, 붉은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붉게 물든 절벽, 서서히 거칠어지는 바위산들, 자이언 캐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은 유타의 5대 캐년 중 하나이자 신이 만든 듯한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암 절벽이 펼쳐진 그야말로 장엄한 땅이었습니다. 와, 우리 모두는 버스 창문 너머로 외치는 감탄사,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쪽 창문 쪽 보이시죠? 그것은 자이언 캐년의 명물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과 5개의 창문에 있었다. 신기하고 특유했다. 이 터널은 1910년대에 뚫은 것으로 가파른 절벽 속을 관통하며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문이 마치 거대한 액자처럼 열려 있습니다. 숨죽이며 굽잇길을 따라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붉은 절벽과 초록나무, 그리고 벌진강이 만든 대자연의 조화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자이언 캐년의 동쪽 문을 빠져나와 유타주의 굽이진 산악지대를 따라 전형적인 미국 시골 마을 풍경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빨간 지붕의 집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트럭, 그 사이로 고요히 풀을 뜯는 말들까지 그 풍경은 한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치 온 세상이 붉게 물든 것만 같은 레드 캐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으며 바람에 깎인 바위 기둥들을 배경 삼아 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풍화와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신비한 바위 기둥들은 마치 자연이 세운 탑처럼 우뚝 솟아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의 대자연을 만나는 5대 캐니언 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지역은 실리콘밸리 IT 기업 본사들 모여있는 첨단 산업지구 산호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런 디지털의 세계를 잠시 뒤로 하고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빚어낸 자연의 원형, 그 거대한 협곡들과 대자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총 4박 5일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엔텔롭 캐니언, 그리고 말굽처럼 굽이 도는 호스슈 밴드까지 미국 서부의 5개 대표 캐니언을 모두 만나는 특별한 코스입니다. 버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캠퍼스를 지나 어느덧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곡창지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멀리서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올리브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들, 마치 여행자들을 환영하듯 조용히 손을 흔들다 이내 뒤로 사라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녘, 그 위를 뒤덮은 과수원과 견과류 나무들은 초여름의 햇살을 머금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중앙의 농업도시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해 정고 무렵 점심 식사를 했고 이제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낮은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수원이던 풍경이 바뀌더니 이제는 능선 위로 수백 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흰 바람개비들이 동시에 팔을 돌리며 바람을 모으는 모습은 장엄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하비 사막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는 잠시 조용한 감탄이 흐릅니다. 바뀐 풍경, 바뀐 하늘, 그리고 곧 다가올 붉은 땅의 협곡들. 모하비 사막에 진입하며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펼쳐진 저 공항 같은 곳이요. 저곳은 일반 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중고 비행기들이 보관되고 판매되는 비행기 저장소입니다. 차창 너머로 눈을 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동체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해체하기도 하고 부품을 떼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보관 상태로 판매되기까지 하는 거대한 비행기의 무덤이자 시장인 셈이죠. 그 뒤로 펼쳐진 산맥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테아차피, 패스 윈드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있는 곳은 테아차피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 발전 단지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4박 5일 첫 번째 관광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캘리코 은광촌, 영어로는 칼리코 고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모하비 사막 한복판의 유령 마을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셈이죠. 1881년 이곳에서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광부들과 상인들, 모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500개가 넘는 광산이 돌아가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폭락하고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 마을도 점점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 이 마을은 사람이 떠나고 건물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걷게 될 거리에는 당시의 광산사무소, 보안관집, 술집, 교회, 그리고 단 한 번도 쏘지 않았다는 전설의 총집까지 서부 개척시대의 삶과 숨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골드러시와 개척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기도 했답니다. 서부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자주 쓰이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 어젯밤 그토록 화려하던 라스베이거스의 넌 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아는 어느 도시처럼 평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빛은 꺼지고 흥청이던 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마치 영화 리빙 라스베이거스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뒷모습을 남긴 채 라스베이거스를 떠났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그리고 아리조나의 끝자락을 스치듯 지나 드디어 유타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자연의 품속으로, 붉은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붉게 물든 절벽, 서서히 거칠어지는 바위산들, 자이언 캐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은 유타의 5대 캐년 중 하나이자 신이 만든 듯한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암, 절벽이 펼쳐진 그야말로 장엄한 땅이었습니다. 와, 우리 모두는 버스 창문 너머로 외치는 감탄사,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쪽 창문 쪽 보이시죠? 그것은 자이언 캐년의 명물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과 5개의 창문에 있었다. 신기하고 특유했다. 이 터널은 1910년대에 뚫은 것으로 가파른 절벽 속을 관통하며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문이 마치 거대한 액자처럼 열려 있습니다. 숨죽이며 굽잇길을 따라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붉은 절벽과 초록나무, 그리고 벌진강이 만든 대자연의 조화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자이언 캐년의 동쪽 문을 빠져나와 유타주의 굽이진 산악지대를 따라 전형적인 미국 시골 마을 풍경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빨간 지붕의 집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트럭, 그 사이로 고요히 풀을 뜯는 말들까지, 그 풍경은 한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치 온 세상이 붉게 물든 것만 같은 레드 캐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으며 바람에 깎인 바위 기둥들을 배경 삼아 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풍화와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신비한 바위 기둥들은 마치 자연이 세운 탑처럼 우뚝 솟아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브라이스 캐년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루비스 인이라는 고풍스러운 통나무식 뷔페 식당에 들렀습니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따뜻한 음식과 투박한 미국식 분위기가 왠지 이 대자연 속의 하루와 더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바로 이날의 하이라이트 브라이스 캐년이다 가이드 신팀장 안내로 선셋 뷰포인트에 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후두가 마치 행진하듯 계곡 아래로 늘어서 있었고, 붉고 노란 빛이 석양에 물들어 마치 신이 깎아놓은 조각 정원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빨간 흙길을 따라 후두숲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땐 감탄, 올라올 땐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모든 피로조차 황홀한 추억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을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했다. 미국 서부 젖줄 콜로라도 강이 곡선 홀슈 밴드와 글렌댐 더 레이크 파월로 향했다. 저 멀리 인간이 만든 위대한 구조물 콜로라도강 위 글렌댐이 보였고,
그 위로 펼쳐진 레이크 파웰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사진 속 풍경처럼 고요한 장면이 펼쳐졌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홀슈 밴드의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찔하게 휘어진 절벽 아래로 콜로라도 강이 말굽처럼 휘감아 흐르는 풍경, 수십억 년을 깎고 흐르며 만들어진 그 모습은 사진보다 영상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그 빛이 바위에 반사되어 붉고 노란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은 따뜻한 중국 뷔페에서 여행의 끝자락, 우리는 그날의 감동을 가슴에 담은 차에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미소. 아리조나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 페이지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 밤 나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다. 우리가 이 장엄한 자연을 함께 본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값진 하루였다. 어느새 여행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빛의 향연과 지구의 심장, 그야말로 미국 서부 대자연의 백미를 마주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아리조나 페이지 근처에 위치한 신비로운 빛의 협곡 엔텔로프 캐년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현지 나바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1시간 30분가량 협곡 속을 직접 걷는 투어가 진행됩니다. 좁고 유려하게 휘어진 붉은 사암 벽 사이로 햇빛이 사선으로 비추면 그 빗줄기가 마치 천상의 커튼처럼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벽에 비친 보랏빛, 분홍빛, 주황빛의 그림자들은 매 순간 색이 바뀌며 사진보다도 더 황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이 빛이 춤추는 협곡이라 부를 만큼 아름다우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비경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엔텔로프 캐년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향해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는 넓은 평야와 붉은 산맥이 펼쳐지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원주민 자치지역으로 지금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땅입니다. 황량한 대지 위로 드문드문 보이는 트레일러 하우스, 말을 타고 이동하는 인디언 소년의 모습, 마치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미국 1위 자연 관광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첫 번째 사라, 생전에 꼭 가보아야 할 첫 번째라고 하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동쪽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일명 인디언의 천문대 워치타워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전통 나바호 스타일의 원형탑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오르면 광활한 협곡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동쪽 데저트 뷰에서 그랜드 캐년을 차장 투어 하면서 30-40분 정도 달려서 창으로 캐년 투어를 하면서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우스림 매더뷰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우리 개스관광 손님만 특별히 매더뷰에서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하이킹을 진행합니다. 이 코스는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완만한 길이며 협곡의 경계를 따라 걷는 내내 콜로라도 강이 20억 년의 지지를 깎아 만든 거대한 골짜기가 시야 가득 펼쳐집니다. 지구의 뼈대가 드러난 듯한 그 모습은 단순히 자연을 넘어서 시간과 생명의 경외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땅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는 누구든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 번째 날 숙소를 찾아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라플린이라는 조용한 휴양 도시로 향합니다. 이곳은 강변에 자리한 작은 카지노 리조트 도시로 시끌벅적한 라스베이거스와는 또 다른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호텔 창 너머로 보이는 강변의 야경, 작은 유람선이 지나는 풍경,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오늘 하루 태양 아래 걷고 바람과 마주하고 지구의 깊은 시간 속을 걸었던 여정을 이곳 라플린에서 조용히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저희 4박 5일 대장정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 사막의 고요함을 떠나 문화와 인종 그리고 세계인이 모여 사는 지구촌의 축소판 로스앤젤레스 LA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콜로라도 강변 도시 라플린을 떠나 다시 한번 모하비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량한 대지, 햇살에 반짝이는 붉은 바위와 먼지 날리는 사막길은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죠. 중간 기착지 바스토에 들러 간단한 휴식과 리프레시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예전 루트 66번 최초의 국도가 지나던 교통의 요충지였고 지금도 많은 여행자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팔도가 있다 하면 또 하나의 성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세계 나와 있는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나성 미국 속에 서울이라 불리는 LA 코리아타운에 도착합니다. 한국 음식점, 한글 간판, 한국 미용실, 병원, 교회까지 낯설었던 미국 땅 위에서 익숙한 고향 냄새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이곳에서 점심은 줄 서서 먹는 맛집, 북창동 순두부의 얼큰한 찌개와 입안에서 녹는 LA 갈비, 진한 한국인의 밥상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제대로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점심을 먹고 LA 북서쪽 브렌트우드산 고지대에 위치한 게티센터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산타모니카 산맥 능선 위 해발 약 270m에 지어진 예술복합 단지로 트램을 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명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이 순백의 건축물은 자연광을 품도록 설계돼 하늘, 예술, 정원, 도시 전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피카소, 모네, 반 고흐 등의 작품을 감상하며 탁 트인 태평양과 LA 정형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순간 여러분의 여행 속에 고요한 감동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전 세계 영화인의 성지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먼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워크 오브 페임에서는 반짝이는 별 위에 이름을 새긴 스타들을 만날 수 있고 TCL 차이니스 극장 앞에서는 한국이 자랑하는 배우 안성기, 이병헌의 손발자국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 돌비 티어터은 화려한 조명과 레드카펫에 여운이 남아있는 장소로 사진 한 장 남기기 딱 좋은 명소죠. 네 번째 날의 마지막 코스는 영화 라라랜드와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리피스 천문대 기리피스 옵서버토리입니다. 천문대는 LA 정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으며 저 멀리 헐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스팟입니다. 해질 무렵 천문대에 도착하면 서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며 도시와 하늘이 하나 되는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4박 5일에 4번 전날 밤은 LA 북부 지역에서 1박합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안전한 숙소에서 오늘 하루의 감동을 천천히 정리하시며 내일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덧 4박 5일 서부 대장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태평양 바다를 따라 가장 여유롭고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천천히 완성해 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라스앤젤레스 북쪽 벤추라 농업지대를 따라 완만하게 펼쳐지는 캘리포니아 평야를 지나 눈부신 태평양의 푸른 수평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레이건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다는 도시 산타바바라. 이 도시는 서부의 리비에라라 불릴 만큼 고풍스러운 스페인풍 건축과 부드러운 해변이 어우러진 고요하고도 낭만적인 휴양지입니다. 잠시 산타바바라 비치 산책을 하시거나 미국 서부 최초의 나무로 만든 산타바바라 피어 와프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겨보세요. 마치 동화책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 솔뱅입니다. 1900년대 초반 덴마크 이민자들이 정착해 덴마크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켜온 이 마을은 지붕마다 풍차가 돌고 창문마다 꽃이 피는 덴마크 민속촌이자 캘리포니아의 동화 마을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풍차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기시고 안데르센 박물관이나 귀여운 골목길을 산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타마리아에서는 정성 가득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점점 해가 기울며 우리는 미국 문학의 거장 존 스타인백의 소설 무대로도 유명한 몬트레이 반도 지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망의 17마일 드라이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얀 모래 해변, 절벽 위의 파도, 푸른 바다 너머로 퍼지는 석양빛을 따라 고요한 침묵 속에 서 있는 론 사이프러스 나무와 마주합니다. 이 나무는 250년이 넘도록 바람과 파도, 태풍 속에서도 홀로 서 있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사진 한 장,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여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 부대장정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모이는 페블 비치 골프 링크 리조트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에서의 짧은 산책은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지였던 샌호세의 교포 마켓으로 돌아가며 저희 4박 5일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 땅에서 함께한 시간 속에 수많은 풍경과 추억, 감동을 담아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스관광과 함께한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삶의 소중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남은 여정도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으로 감사했고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SA 게스트투어 게스관광 이였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 아이, 그 중에서도. 남편? 진짜? 누구 생각나? 애들요. 애들 누구? 딸아들. 누구? 아들 둘. 누구? 아들들 데이빗 제프리. 앞에서 하니까 다 아들이래. 없어요. 신랑이라고 그래. 쫓겨나. 신랑. 손주. 야, 신랑 쫓겨나. I forgot. 신랑. 친구? 우리 엄마요. 미안. 손주. 아들 둘. 아들 생각납니다. I forgot. 손주. 잠깐.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 아이, 그 중에서도. 남편? 진짜? 누구 생각나? 애들요. 애들 누구? 딸아들. 누구? 아들 둘. 누구? 아들들 데이빗 제프리. 앞에서 하니까 다 아들이래. 없어요. 신랑이라고 그래. 쫓겨나. 손주. 야, 신랑 쫓겨나. I forgot. 신랑. 친구? 우리 엄마요. 미안.
손주. 손주, 아들 둘. 아들 생각납니다. I forgot. 손주. 좋은 말로 내려있어. 리액션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가면 리액션이 안 나와.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좋은 거거든. 자,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친구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Everything good. 다 좋았습니다. 개수가 남자. 아, 개수한 거 말고. 좋은 말로 내려있어. 리액션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가면 리액션이 안 나와. 리액션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가면 리액션이 안 나와. 자, 카메라를 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아까멘치로. 와우. 나의 사랑 그게 너였어 그게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이언 캐년. 자이언 캐년. 어디 개념 같아. 왜 욕을 하고 우리야?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자, 영원한 명언을 하나씩 남겨봐요. 10%짱. 아니, 10% 말고. 여행지를 말해야지. 솔뱅구. 그랜드 캐년 너무 좋았어. 솔뱅구. 서부 관광 최고. 그렇게 왜 자꾸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좋은 거거든. 네. 자,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랜드 캐년 너무 즐거운 좋았어요. 여행이었습니다. Everything good. 다 좋았습니다. 개수관광 짱. 아, 개수관광 말고. 거기 서 계세요. 여기서 요 앞에. 애들 서는 데처럼. 요 철창 옆에. 아니 여기 철창. 좋아. 철창. 더 가까이. 철창에 붙으세요. 좋아. 오. 하나, 둘, 셋. 오, 좋아. 저 댐까지 다 나왔어. 여기는 어떤 사이예요? 시스터예요. 아, 다? 네. 친형제? 네. 우와, 여기가 제일 큰 언니. 아니요, 우리 언니, 넥스트. 와우. 자, 이번에는 동영상 유튜브 만들 거예요. 자, 한마디씩 하세요. 뭐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의 자연. 멋집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어디서 왔어요? 대진에서 왔습니다. 경남 진주예요. 김해에서 왔습니다. 경기도요. 인천요. 사랑해요. 누구? 마리. 마리. 마리가 누구야? 부산.
사랑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부산 달라스에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살아요. 자, 이거는 유튜브로 만들 겁니다. 안 되는데. 겁나게 촌스러워 보는데요? 뒤로 도세요. 뒤로 도세요. 뒤로 도. 여기를 보이소. 핸드폰 맡기고. 비디오가 찍혔어. 비디오가 찍혔어. 겁나게 촌스러워 보는데요? 뒤로 도세요. 뒤로 도세요. 뒤로 도. 여기를 보이소. 핸드폰 맡기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I don't know. I don't know. 그냥 따라만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자이언 캐년. 어디요? 자이언 캐년. 어디요? 어디요? 자이언 캐년. 발음이 누가 좋은가 보다. 너가 가입시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어디? 여기는 어떤 사이예요? 시스터예요. 아, 다? 네. 친형제? 네. 우와, 여기가 제일 큰 언니. 아니요, 우리 언니, 넥스트. 와우.